이번 장은 4단자 망입니다. 4단자 망은 단자가 4개인 망을 얘기하죠. 단자가 4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1번하고 1-, 2번하고 2- 이렇게 4개의 단자가 있는 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망을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망에서는 요 왼쪽을 1차 입력이라 그러고 요 오른쪽을 2차 출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자가 입력 단자 2개와 출력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요렇게 한번 보시면 입력 쪽에는 전압이 가해지고 전류가 흐르고, 마찬가지로 출력 쪽에도 전압이 있고 전류가 흐르고, 요렇게 전압과 전류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자망을 해석할 때는 바로 요 부분 V와 I, 다음에 요 V와 요 I 사이에 관계되는, 이것들 사이에 관계되는 그러한 어떠한 정수,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는 어떠한 정수가 있을까?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4단자 정수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걸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망인데요. 요 망은 여기 지금 전압이 있죠. 여기 지금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전압과 2차에 대한 전압이 주어지고, 다음에 여기 이제 전류가 있어요. 요 전류는 1차 전류가 되겠죠. 1차 전류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요 전류는 2차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 어떠한 정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 정수의 종류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1차와 2차 사이에, 즉 V1과 여기 I1, 또 V2와 I2 사이에 어떠한 정수를 가지고 그 관계를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문제는 Z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Z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피던스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요것처럼 1차 전압끼리 묶어놓고 2차 전류끼리 묶어놓으면 1차 전압과 2차 전압, 전압끼리 묶어놨죠? 전류끼리 묶어놨죠? 그 4개의 변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V1, I1, V2, I2 4개의 변수가 있었죠? 그 변수를 조합해서 1차의 전압으로 놓는 겁니다. 여기가 전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전류로 구성이 되면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어떠한 뭔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가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임피던스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전압은 임피던스 곱하기 뭐니까? 전류니까. 단지 이제 그걸 표현할 때에 1차와 2차 간에 대한 지금처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행렬로 표현했다. 이게 전류가 앞에서 구하는 값이 된다면, 지금 보면 전압은 시작했죠? 근데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전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전압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어드미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임피던스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요 관계에서 요거를 전압과 어떤 회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회로에서 4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전압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면 매개 변수,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전류를 하고 구해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요것처럼 요렇게 섞이죠? 섞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엔진, 이거하고 모터하고 2가지를 섞었으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러한 2가지가 섞이는 형태인 하이브리드 파라미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전압은 1차고 전류는 2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H라고 하는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타납니다. 그 H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고, 요거가 전류가 1차고 전압이 2차가 된다. 이제 1차, 2차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G 파라미터, 하이브리드 H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두 가지는 뭐 크게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전압과 1차 전류, 2차 전압과 2차 전류, 요 사이에는 매개 변수가 존재했죠. 근데 이 매개 변수는 4단자 정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점이 임피던스로 다 되고 이거는 어드미턴스로 되는데 이거는 이 네 개의 성질이 다 틀려요. A, B, C, D 네 개의 성질이 다 틀려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송 행렬. 1차와 2차 사이, 1차와 2차 사이 전송 정수라고 하거든요. 전송 행렬. 이렇게 전송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상태로 보는 4단자 정수라고 하죠. 요걸 이제 우리가 4단자 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차를 구하면 1차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역행렬이 된 거죠. A, B, C, D에 대한 역행렬입니다. 행렬 중에서 어떻게 된다? 역행렬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때에 요 앞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AD-BC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4단자 정수 성질상 이 AD-BC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분의 1이 돼서 이게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역행렬의 뒷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4단자 정수, 즉 4개의 단자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매개 변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매개 변수가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하이브리드, 다음에 전송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의 의미, 이걸 좀 잠깐 기억을 해야 돼요. 행렬인데, 행렬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곱셈을 했습니다. 뭐 다른 많은 부분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행렬의 곱셈,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이제 뭐 2차 정방 행렬, 3차 정방 행렬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렬에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행렬의 곱셈하는 정도만 잠깐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A 행렬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B 행렬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EF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를 하게 되면 행렬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 1행 1렬을 곱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행과 열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곱하는 거예요. 즉 A하고 2를 곱하고 B하고 F를 곱해서 그걸 더해주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또 해주면 돼요. 요렇게 해주면 되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C하고 2가 되겠죠? C하고 2 더하기 뭐가 돼요? D하고 F. 요게 행렬입니다. 만약에 요것이 이런 거라고 할까요? AB라고 하면 똑같은 혼동이 오니까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다. 그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1번의 식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의 식은 요거하고 같은 거고 2번의 식은 요거하고 같은 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덧셈 하라, 뭐 나눗셈 하라 이건 안 하고 일단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하나를 이 강의 끝나면 이 강의 뒤에다가 영상 하나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행렬에 대한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 행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서 추가 공부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하라는 이야기죠. 요 정도만.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이다. 행렬의 곱셈. 만약에 행렬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하고 C하고 D에다가 E, F, G, I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행렬의 곱셈이 됩니다. 이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요 위에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요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없다.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똑같죠. 예, 없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A하고 2를 곱하죠. B하고 G를 곱합니다. A하고 2를 곱하죠. B하고 G를 곱하죠. 그리고 더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죠. C하고 2고 D하고 G죠. C하고 2 플러스 뭐예요? D하고 G가 되겠죠.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더해준 거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하고 F를 곱하죠. A하고 F를 곱합니다. 자, A하고 F를 곱하고 그 다음 뭐예요? B하고 I를 곱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해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C하고 F를 곱하고 D하고 I를 곱하죠. 이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C하고 F를 곱하고 뭐예요? D하고 I를 곱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4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올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4단자 정수 A0, B0, C0, D0를 얘기할 때 A0 값은 이것이 되는 거고 B0 값은 이것이 되는 거고 C0 값은 이것이 되는 거고 D0 값은 이것이 되는 겁니다. 행렬에 대한 곱셈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원리가 요겁니다. 1, 1, 1, 2를 곱한 거죠. 2, 1, 2, 2를 곱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행렬의 곱셈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역행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역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A, B, C, D의 역행렬이다. 예를 들어서 A, B, C, D의 역행렬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버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AD-BC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A하고 D는 위치가 바뀝니다. A하고 D는 위치가 바뀌고 B하고 C는 부호가 바뀝니다. B하고 C는 부호가 바뀝니다. 이게 역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의 역행렬, A, B, C, D의 역행렬을 해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단자 망에서는 AD-BC는 항상 1이 됩니다. AD-BC 물론 이거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뭐 행렬에서 기억하실 때 AD-BC는 1이다. 4단자 정수에서 이거는 4단자 정수.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었죠.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임피던스 파라미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할 때 이 Z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V1, V2는 Z 파라미터죠. 요게 매개 정수가 Z11, Z12, Z21, Z22가 되고 거기에 뭐가 되느냐? I1, I2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Z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Z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또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V1은 얼마죠? V1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지만은 I1은 4A죠. 자, 다음에 V2는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I2가 1A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얘기할 때 그 매개 변수 여기 8, 4, 4, 8 이렇게 나타내는 요 값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Z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Z 파라미터를 어떻게 한다?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이게 네트워크 망이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망에
매개 변수가 8448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Z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에서는 전압 V1과 전압 V2가 빠르게 구해진 것은 어느 것이냐 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 임피던스 파라미터로 전압을 구하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8, 4, 4, 8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Z11, 이게 뭐예요? Z12, 이게 Z21, 이게 뭐죠? Z22일 때에 전류가 4A, 1A죠. 그러니까 1차 전류가 4A, 1A, 2차 전류 이렇게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공식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Z 파라미터로 표시되는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Z 파라미터라면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러한 수치들이 주어진 거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다. 따라서 이것을 행렬을 곱셈을 계산을 하는 거죠. 행렬의 곱셈을 계산할 때는 1행 1렬이잖아요. 이게 8하고 4하고 곱하죠. 8하고 4하고 곱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예요? 4하고 1하고 곱하죠. 1하고 곱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다음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4하고 4를 곱합니까? 4하고 4를 곱하죠. 그 다음은 뭐예요? 8하고 1을 곱하죠. 8하고 1을 곱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해줍니다. 이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36이 되고 얘는 2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행렬의 의미를 얘기할 때 V1은 이렇게 된 요 놈이 된다 그랬죠. V2는 이렇게 된 요 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 V1은 36이 되고 V2는 얼마가 될까요? 24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36과 24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는 임피던스 파라미터일 때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다음 예제를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전압과 전류가 지금 주어집니다. 전류는 보이진 않죠? 그런데 여기 전류예요. 여기 전류입니다. 방향을 잘 보세요. 이런 방향이 돼야 되고요. 이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임피던스 파라미터 1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I1이라는 전류가 흘러가겠고 여기는 I2라는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V1과 V2는 I1과 I2 사이에 어떠한 매개 변수가 존재할까? 즉 Z11은 얼마고 Z12는 얼마고 Z21은 얼마고 Z22는 얼마일까?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는 회로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회로망에서 8448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회로망이 있다면 이 회로망에서 Z1, Z2, Z3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기본식이 되겠죠. 이것이 기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식을 전개를 하면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는 것은 Z11에다가 I1을 곱하고 플러스 Z12에다가 I2를 곱하는 것이 V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V2라고 하는 것은요. Z21에다가 I1을 곱하고 플러스 Z22에다가 I2를 곱하는 것이 V2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요것이 0이라고 본다면 또 요것이 0이라고 본다면 얘네들이 0입니다. 0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Z11의 값과 Z21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0이라고 본다면 Z11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Z1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V1을 뭐로 나눠주면 되죠? I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단 I2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I2가 0입니다. I2가 0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면 I2가 0이라는 이야기는 2차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가 개방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차가 개방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Z21을 구할 때는
Z21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V2를 뭐로 나눠줘요? I1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뭐가 돼야 돼요? I2가 0이 돼야 됩니다. 역시 2차가 개방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 회로를 보고 2차를 개방시킵니다. I2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I1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I1이라고 하는 것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Z1, Z3가 되겠죠. Z1하고 Z3가 임피던스 직렬이 되잖아요. 거기 양단의 전압이 얼마예요? V1이라는 거죠. 이것이 I1이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I1이에요. 그러면 자, V1은 여기 전압이고요. I1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Z11이라는 이 값을 계산해보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V1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Z1 더하기 Z2로 나눠준 거죠. 분의 뭐가 되죠? V1이 되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요거 약분시켜버리면 V1 약분시켜버리면 요거의 역수의 역수죠. 즉 다시 말해서 Z11이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Z1 더하기 Z3가 되겠죠. Z1 더하기 Z3, 요게 3입니다. Z1 더하기 Z3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요거 구한 거 그대로 대입해서요. 뭘 약분시켜버린 거예요? 요거 V 약분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Z1 더하기 Z3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2, 1도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2, 1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뭐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I1은 동일하죠. I1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2차가 개방되어 있는 2차 전류가 0인 상태니까 V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1, 3가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V2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V2는 이 회로에서 요 V2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가가 생기지 않으면 바로 여기 양단의 전압이 V2가 되는 거죠. 즉 V2라는 이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죠? V1이라는 전압이 전압 분배가 되니까요. Z1 더하기 Z3분의 어떻게 돼요? Z3의 자기 거 전체 전압 V1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요 놈은 Z1 더하기 Z3분의 Z3의 V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V1 약분되고 1 더하기 3도 약분되면 뭐만 남죠? Z3만 남죠. 그래서 얘는 Z3가 답이 되는 거죠. Z3가 되는 겁니다. 2, 1. 이런 형태로 전압분배 법칙 적용한 거예요. 얘는 뭘 적용한 거다?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이런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느끼기에 당연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0을 만들어 버리냐면 요걸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없다고 보면 I2분의 V1 I2분의 V1 즉 다시 말해서 V1을 I2로 나눌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Z1, 2의 값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뭐가 0이 돼야 돼요. I1이 0이 돼야 되고 이거는 1차 개방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Z22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Z22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V2를 I2로 나눈 거죠. V2를 I2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I1이 역시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역시 동일하게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계산은 못하더라도 지금 요 식을 가지고 요 파란색으로 쓴 거 요거는 유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의 의미는 알아야 돼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이거는 2차적인 이야기고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식 얘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야? 기본식이 되겠죠. 기본식을
행렬을 곱셈을 해서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본식에 의해서 이렇게 행렬의 곱셈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압과 전류의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거에 의해서 요놈들을 구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원칙이고 지금처럼 Z11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잠깐 지워보죠. 이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럼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무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쉽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I1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맞습니까? 요게 I1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I2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여기 I2가 흐르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I1과 I2에 의해 가지고 V1, V2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1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I2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I1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I1만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I1만 흐르고 있다. I2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I1만 흐르고 있다. I1만 흐르고 있을 때는 1이거든요. 1. 이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 Z1하고 Z3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Z11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는 I2만 흐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I2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떤 게 있어요? I2만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얘는 Z22가 되는 겁니다. 2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요거는 Z2하고 Z3가 2하고 Z3가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게 이제 Z22다. 이해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Z22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차에 대한 이야기, 2차 전류. 2차 전류에 대한 얘기고 Z11은 뭐예요? 1차 전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1차 전류도 흐르고 2차 전류도 흐르면 동시에 흐르는 부분이 존재하죠. 1차 전류도 흐르고 2차 전류도 흐르면 바로 요 부분은 1차 전류와 2차 전류가 동시에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흐를 때는 이거는 Z1, 2하고 Z2, 1이 서로 같습니다. 같이 공통으로 갖는 부분이니까요. 공통인 부분이 되고 동시에 흐르는 I1, I2가 동시에 흐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 있어요? Z3죠. 그래서 Z11과 Z22, Z12,2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임피던스 행렬을 쉽게 그림을 보고 이해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 요구하는 부분이 이거였기 때문에 Z11이었다. 맞습니까? Z11이었다 이거. Z11이었다라고 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1 더하기 3네. 1 더하기 3네. 답은 뭐죠? 4번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쉽습니다. 원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구나. 정리되죠? 그래서 기본식을 알고 기본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요게 이제 임피던스 행렬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기본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조금 전에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 지금 얼마 나왔냐면 요러한 값이 나와 있거든요. 요러한 값. 이거는 8448의 역행렬이에요. 8448의 역행렬이에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36, 24였죠. 전압이 36, 24였잖아요. 임피던스에서는 36, 24였었는데 요게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류가 얼마였어요? 전류가 4A, 1A가 주어졌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반대되는 개념을 구하는 거예요. I1, I2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가 그림과 같다. 그리고 V1이 주어지고 V2가 주어지고 I1, I2의 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에 대한 요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y11, y12, y21, y22에 대한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본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에 대한 기본식, 행렬의 식이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I1하고 I2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얼마예요? 어드미턴스 정수가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전압이 36에 24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6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6분의 36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2분의 얼마야? 24인데요. 더해줄 때 여기에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다음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분의 36이 되겠죠. 요거는 6분의 24 더하기 6분의 24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I1이 얼마가 된다? 4A. I2가 얼마 된다? 1A.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 때 요 4A, 1A 값은 요것이 되는 건 맞는 건데요. 우리가 앞전에 얼마였어요? 8, 4, 4, 8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임피던스 파라미터일 때에는 전류를 가지고 우리는 전압을 계산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숫자가 동일하다면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역행렬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이것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8448의 역행렬은 어떻게 됩니까? AD-BC거든요. 이건 4단자 망이 아닙니다. ABCD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얼마죠? 8 곱하기 8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되겠죠. 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역행렬을 구할 때는 A하고 D는 위치를 바꿔주고 자, 요거 두 개 B하고 C는 부호를 바꿔주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오나 요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 값이 얼마 나오나.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된 요 나오는 값을 요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나오죠? 요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게 바로 얼마예요? 6분의 1이고 12분의 1 마이너스 되고 12분의 1 마이너스 되고 6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 관계가 있다. 임피던스 파라미터하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역행렬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은 이러한 회로에 대해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뭘 구하라? Y22를 구하라. Y22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V1이 0이니까 1차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전압이 0이니까요. 전압이 0이라는 얘기는 단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차를 단락시켜야 됩니다. 단락시킨다는 이야기는 여기를 단락시키는 거죠. 여기를 단락시키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1차가 단락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하냐면 이 회로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회로가 된다. 자, 여기는 YC가 존재하죠. 여기는 YB가 존재하죠. 이렇게 되는 회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YA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됐기 때문에 1차가 뭐가 됐기 때문에 단락이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1차 단락의 의미, 2차 단락의 의미, 단락이라고 하는 의미, 합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서 I2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I2는 어떻게 될까요? I는요. 어떻게 계산하죠? I는 전류잖아요, 전류. Y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V를 곱해주면 되죠, V. 그렇잖아요. Y에다가 V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두 개 합성 Y네요. 합성 Y는 YB 더하기 YC가 되겠죠. 거기에 뭘 곱해줘요? V를 곱해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I2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잖아요. I2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I2. 그럼 위에 보면 I2는 뭐죠? YB에다가 어드미턴스 두 개 병렬이니까요. YC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준 거예요? V2를 곱해준 거죠. 그걸 뭘로 나눠줘요? V2로 나눠주는 거죠. 이러면 V2하고 V2는 약분이 되게 되겠고 이것이 이렇게만 남죠. 결국은 YB하고 YC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3모하고 6모, 5옴이 아닙니다. 3모하고 6모가 더해져서 얼마예요? 5옴이 아닙니다. 어드미턴스로 더해주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역수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9모가 되는 거죠. 모가 되는 겁니다. 9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구하는 것은 또 상당히 되게 어렵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보면 뭔가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앞절에서 임피던스 행렬 하듯이 어드미턴스 행렬도 마찬가지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요걸 갖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워놓고 한번 봅시다. V1이 있는 것이 어느 거예요? V1이 있는 것이 요거죠. 그러니까 V1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V1만 있는 거죠. V1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V1. 근데 V1이 있는 이 경우를 보면 Y11이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때의 V1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V1점이잖아요. 그러면 Y1은 요거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있겠죠. 요거. 이때 이 V1을 구할 때는 2차는 단락되잖아요. 그죠? V2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Y11은 YA모 더하기 YB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V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V2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V2가 되겠죠. 여기 V2. V1은 단락돼야 돼요. 단락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이 되면 Y22가 되는 거예요. Y22는 뭐가 되죠? YB 더하기 YC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3모하고 6모를 해서 9모로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V1이었고 여기가 V2였잖아요. V1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었죠. 여기가 단락됐었고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V1과 V2가 공통으로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Y21하고 Y12 이것인데 그게 뭐죠? YB 이렇게 되는 거예요. YB. 자, 이때 YB는요. 부호가 중요한데요. 부호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I1에 대한 전류고 요게 I2에 대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데 서로 상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상쇄될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Y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쇄. 세 번째, 4단자 정수 ABCD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4단자 정수는 4단자 망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F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행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송행렬. 또 다른 말로 전송정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F행렬이 되는데 전송행렬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기본식 행렬에 대한 기본식 V1하고 I1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송 행렬이 있고 V2하고 I2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 C, D가 있는데요. 이것을 행렬을 계산하면 A에 V2에 플러스 B에 I2라는 이야기, 또 C에 V2에 플러스 D에 I2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V1은 A의 V2 플러스 B의 I2가 되겠고요. I1은
C의 V2 플러스 D의 I2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첫 번째 4단자 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와 있는 그 기본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A, B, C, D를 구할 때는 먼저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0일 때? I2가 0일 때. 따라서 여기서의 A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은요, V1, V2 이러한 관계가 되겠죠. 넘어가면 되니까요. I2가 뭐가 돼야 되죠? 0이죠. I2가 0이라는 얘기는 2차가 뭐가 돼야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니까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A가 나오는 거예요. C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 I1을 뭐로 나눠줘요? I1을 V2로 나눠주죠. 이렇게 되면 역시 I2가 0일 때가 되는 겁니다. 2차 개방 상태.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요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요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V2가 0인 상태가 있겠네요. V2가 0인 상태에서는 뭘 구할 수 있어요? B를 구할 수가 있죠. B를 구해보면 B는 V1 넘어가면 V1 넘어가면 I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뭐가 0일 때? V2가 0일 때라고 하는 거죠. V2가 0일 때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V2가 0일 때는 뭐예요? 2차가 V2니까 2차니까 단락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2차 단락 상태일 때 또 계산할 수 있는 게 D정수죠. D정수 요거. 요게 2차 단락이면 넘어가면 되죠. I1을 뭐로 나눠줘요? I2로 나눠주면 되죠. 2차를 단락했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1차 전압과 2차 전압, 2차 전압에 대한 1차 전압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뭘 의미하죠? 전압비입니다. 전압비. 자, D정수는 뭐예요? 1차 전류, 2차 전류 차이죠? B죠. 역시 요거니까 뭐가 돼요? 얘는 전류비가 됩니다. D정수는 전류비. 그 다음 B정수를 한번 보세요. I분의 V죠. 1차, 2차에 대한 건데 I분의 V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B는 임피던스. 임피던스 차원이죠. 차원을 갖습니다. 자, C정수는 V분의 I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어드미턴스 차원을 갖습니다. 어드미턴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압비, 전류비,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죠. 공통적인 부분 하나도 없어요. 단지 공통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여기가 1, 여기 볼까요? 1, 2, 1, 2, 1, 2 요게 공통이죠. 1차와 2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중 요거에 대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갖는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하면 C정수가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래서 C정수의 단위는 모예요. 모. B정수는 임피던스니까 단위가 뭐예요? 오음이 되겠죠. 그리고 A정수하고 D정수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출력 측을 개방하니. 요건 뭐예요? V2가 개방되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출력 측을 단락하니. 단락하면 뭐가 돼요? 단락하니 잘못 적었네요. 개방하니니까 I2가 0이 돼야 되겠죠? I2가 0이 되고 단락하니 하면 V2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주어진 거예요. 이런 값일 때 A, B, C, D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개념이에요? 식을 기억해야죠. V1은 A에 V2에 B에 I2인 거죠. 그래서 A정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뭐가 돼요? I2가 0인 상태에서 V1을 V2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I2가 0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 V1하고 V2 값이 나왔어요. 얼마죠?
요 밑에 거 아니에요. 요 위에 거가 돼야 돼요. 요때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12를 뭘로 나눠줘요? 4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A 정수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B 정수도 계산해야 되는데 B 정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B 정수는 여기서 계산하려면 I2분의 뭐가 돼요? V1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0이 돼야 된다? V2가 0이 되는. 그럼 V2가 0이 되는 상태는 요때가 되거든요. 요때가 되니까 요 숫자 중에서 V1은 16, I2는 2가 되죠. 그러니까 16에 2가 되니까 얼마죠?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A, B, C, D를 구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걸 다 구하지 않고 A에서 B, C, D를 다 구하지 않고 A만 구하면 3이잖아요. A만 구하면 3이니까 여기서 3이 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3, 8, 0.5, 2가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을 안 해도 첫 번째 거 3번만 확인해도 뭐 요거 8까지도 확인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도 이거 답이 이거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기억할 때는 이걸 봐야 돼요. 개방하니가 의미가 뭐니? 단락하니가 의미가 뭔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어렵진 않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요걸 물어봐요. 요거는 3과 4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개방되어 있을 때죠. 요거 in 뭐예요? A 정수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A정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하면 돼요. A정수는 V2분의 V1이고요. I2가 0인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V1은 여기가 되죠. 그러면 요 양단의 전압이 V1인 거죠. 맞나요? 똑같잖아요. 여기는 병렬이니까 요 라인은 병렬이니까 전압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V1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이 그림에서 V1은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도 V1인 거예요. 여기도 V1인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V2는 어디예요? 여기 양단이 V2죠. 즉 Z2 양단이 V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V1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압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V2니까 전압분배. 이해되나요? 전압분배. 전압분배가 되면 V2는 V1에 의한 전압분배가 된다. 그래서 전압분배를 계산해 보는 거야. 뭐와 뭐의 전압분배죠? Z2하고 Z3 중에 Z2 양단이죠. 거기에 V1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항상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요거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걸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 Z2 더하기 뭘 없애준다? Z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걸 곱해주면 여기도 Z2 Z3를 곱해주면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Z2분의 Z2 플러스 Z3 즉 다시 말해서 Z2분의 2, Z2분의 3 1 플러스 Z2분의 Z3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이거잖아요. Z2분의 Z2 더하기 Z2분의 Z3니까 요게 1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하는 거죠. 이게 부분 분수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우리가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죠. A 정수를 구하든 B 정수를 구하든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요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임피던스일 때는 쉽게 구했잖아요. 뭐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하니까. 어드미턴스일 때는 또 쉽게 구했잖아요. 뭐 전압이 걸려 있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럼 4단자일 때는 뭐 쉽게 못 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쉽게 구하죠. 그래서 그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는 이런 4단자 정수의 의미 중에서 종속이라고 하는 연결이죠.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말고요. 종속 연결이에요. 종속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4단자 정수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개념보다는 종속 연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속 연결. 이 회로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자, 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냐면 종속의 형태니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요거 하나가 있죠. 또 요거 하나가 있죠. 이렇게 몇 개의 종속으로 본다? 3개의 종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부분은 이렇게 되어진 4단자 정수가 있을 거고요. 요게 Z1이 되겠죠. 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4단자 정수가 하나 있고요. 요건 Z3가 되겠죠. 가운데 부분은 이러한 4단자 정수가 되겠죠. 요렇게 생긴 4단자 정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야? Z3가 되네. 요게 Z2네요. 여기가 Z2죠. 이런 형태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나누어서 3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다? 종속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겁니다. 종속.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렇게 생긴 4단자 정수를 구하고요. 요렇게 생긴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요거 하나만의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구해보면 1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니까요. 0 Z분의 1 1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1 0 Z분의 1 1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그 형태는 요렇게 연결된 형태는 10Y1의 형태, 10Y1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될 거고 요거는 가운데 있는 요거는 1Z01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Z30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걸 다 곱하면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죠. 행렬의 곱셈이 되는데 첫 번째로 요거부터 계산하는 거죠. 요거부터 곱해서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거부터 곱해서 만들어주는 게 4단자 정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걸 곱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요거는 1, 0, Z2분의 1,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요걸 곱셈을 해주는 겁니다. 곱셈을 해주면 1하고 1, 0하고 0이니까 1이 되겠죠. 다음에 요거 1하고 요거 곱하고 요건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Z1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1하고 Z3하고 0하고 1이죠. 그러니까 이건 Z3이 되겠죠. 다음에 요거는 어렵진 않아요. Z3, 1이죠. 그러니까 Z1분의 Z3가 되고 더하기 1, 1은 1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곱해주는 겁니다. 요걸 다시 곱해주면 A, B, C, D 전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게 없다고 보면 1하고 요거하고 곱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Z2분의 Z3가 될 겁니다. 다음에 요 밑에 있는 C 정수는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요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1하고 곱하니까 Z1분의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죠. 즉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요게 Z1 Z3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Z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D 정수는 여기가 되는데요. 또 B 정수는요. 이렇게 곱하면 Z3만 나오죠. 1하고 0, 3하고 1이 되니까 Z3만 남고 요거는 0이 되죠. 요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Z1분의 Z3가 될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A0가 될 거고요. 요게 B0가 될 거고요. 요게 C0입니다. 복잡하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게 D0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할 거고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 값을 구하니까 바로 요거 A0 값이 되겠죠. 요 A0 값을 구해보면 1 플러스 Z2분의 Z3가 되는 겁니다. Z2분의 Z3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건데 사실 이제 요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종속으로 하라고.
종속으로 계산해 보라고. A0, B0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어떻게 계산해라? 종속으로 계산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것은 10Y1, 요렇게 가로로 된 것은 1Z01 해서 종속결합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게 원래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자마자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속으로 연결돼서 계산할 수도 있는 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A정수하고 B정수에 대한 기본 공식을 알려드리면 A정수는요 1 플러스 화살표입니다. B정수는 화살표입니다. C정수는 화살표고요. D정수는 1 플러스 화살표입니다. 요거예요. 요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걸 직접 그림에다 한번 그려드릴게요. A정수를 구하라 그런다면은 A정수는 요게 됩니다. 요게 A정수. 자, 요게 A정수입니다. 다음에 D정수는 요게 D정수입니다. B정수는 요게 B정수예요. C정수는 요렇게 되는데요. C정수는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B, C, D를 잘 보셨죠?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A정수 어떻게 되는가? A정수를 따질 때는요. 이렇게 따지라 그랬죠?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표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그리고 A정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화살표 방향이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뭐가 있죠? 위에가 뭐가 있죠? Z3가 있고요. 밑에가 뭐가 있죠? Z2가 있습니다. 그게 A정수입니다. 요게 A정수예요. 자, 그 다음에 D정수는 이렇게 본다 그랬죠? D정수. D정수는 화살표 방향을 보면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D정수를 구하면요. 1 플러스 화살표 방향입니다. 이 방향. 위에가 뭐가 있죠? Z3. 밑에가 뭐가 있죠? Z1이 있습니다.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요? 이 방향인 거죠. 이 방향. 이해되겠죠?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대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야. 그 다음에 B정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B정수는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렇게 가는 게 B정수인데요. 하나밖에 없죠. Z3. Z3 오음입니다. 오음이라고 그랬죠? 기억해야 돼요. 오음입니다. 그 다음에 C정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C정수는 복잡해요. C정수는. 이 C정수를 구하는 게 복잡해요. 이제 요게 왜 그러냐면 하나만 있으면 요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접속된 회로를 무슨 형 회로라 그래요? 파이형 회로라 그러는데 파이형 회로의 C정수는 복잡하다. 이해되겠습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요렇게 병렬로 연결된 게 몇 개 있죠? 병렬로 연결된 게? 두 개 있죠? 뭐가 있어요? 병렬로 연결된 게. 뭐와 뭐가 있어요? 이게 복잡한데 Z1과 Z2가 병렬로 돼 있죠? 그러면 Z1과 Z2가 병렬로 연결된 거는 Z1과 Z2가 병렬로 연결된 거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 Z1과 Z2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1, 2, 3가 있죠? 그거 다 더해주면 돼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C정수가 됩니다. 요게 Z2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C0.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병렬, 전체 합. 그러니까 전체 다 더해주고 병렬로 연결된 걸 두 개 곱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는 거죠. 요거는 복잡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요 C정수가 복잡한데 이거는 4단자 정수에 대한 절대적인 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 4단자 정수는 A정수, D정수, 마이너스 B정수, C정수 하면 1이 된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 4단자 정수는 이렇습니다. F 행렬일 때만 가능해요. F 행렬. 즉 전송 행렬일 때만 요런 식이 성립합니다. A 정수에 D 정수 마이너스 B 정수 C 정수라면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C 정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되죠? AD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뭘로 나눠주면 돼요? B 정수로 나눠주면 되죠. 이래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요런 문자로 표현하면 좀 복잡하겠지만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훨씬 더 쉽겠죠.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C 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B 정수를 구할 때도 그래요. B 정수를 구할 때도.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 즉 요게 파이형이 아니라 T형일 때 개념이죠. T형일 때. 일단 요거는 파이형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C 정수의 식이 조금 복잡해진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요게 좀 복잡해진다. 그 ABCD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BCD를 이렇게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이제 T형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는 얘기죠.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보면 A 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A 정수가 구해집니다. 맞습니까? 이 방향은 A 정수. 그 다음에 이 방향은 무슨 정수가 되겠죠? 이 방향은 D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A 정수를 구하면 1 플러스 방향을 보니까 4하고 4입니다. 위에 거 아래 거 그대로 쓰면 되죠. D 정수를 구하면 1 플러스 위에 거 아래 거 그대로 쓰면 얼마죠? 이것이 D 정수입니다. 다음에 C 정수는 간단하죠. 왜? C 정수가 얼마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얘는 얼마죠? 4분의 1입니다.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라고 그랬죠. C 정수의 단위는 모입니다. 임피던스가 아니라 모에 대한 단위다. 자, B 정수는 복잡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C 정수분의 AD-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요게 복잡한 개념이 되고, 아니면 종속결합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죠? B 정수는 직렬이 2개가 있죠? 그랬을 때 직렬 더하기 직렬, 병렬이 하나가 있죠? 병렬이 하나가 있어요. 병렬이. 그래서 직렬 더하기 직렬, 다음에 병렬분의 직렬 곱하기 직렬. 이거는 무슨 회로일 때? T형 회로일 때. 자, C정수 같은 경우는 파이형에서 나온 거죠. 파이형에서 C정수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병렬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렬 곱하기 병렬분에 어떻게 해준다? 전체 합.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직렬이 4, 병렬이 4죠. 4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얼마야?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12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10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얼마죠? 2가 되겠죠? 요것도 2가 되겠죠? 자, A 정수 2, D 정수 2, 다음에 C 정수 4분의 1, B 정수 12.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BC가 1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A하고 D하고 곱해보세요. A 정수 2, 다음에 D 정수 2, 마이너스 B 정수가 얼마죠? 4분의 1, C 정수가 얼마야? 12입니다. 그러면 AD-BC죠? AD-BC는 1이 되는 거 맞나요? 4-3이니까요.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합니다. 4단자 정수 F행렬일 때는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AD-BC는 1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파이형일 때 하고 복잡한 거 여기 T형일 때죠. 요거만 좀 별도로 기억하면 돼요. 4단자 정수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게 공식이니까. 자, 여기서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병렬은 뭘 의미하냐면 요렇게 세로로 쓴 거 요걸 뭐라고 해요? 병렬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가로로 간 거 요걸 뭐라고 그래요?
직렬이고 직렬인 거죠. 그렇게만 보면 어렵지 않게 4단자 정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정수, D정수, B정수, C정수 요 방향만 잘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 회로에서 4단자 정수가 잘못 구해진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A, E, D, E 맞죠? B, 12 맞고 C는 얼마야? 딱 보면 C 보면 여기 몇 분의 1이 돼야 돼요? 딱 보면 4분의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은 보자마자 문제 읽고 답 찾는 거는 뭐 한 10초밖에 또 10초도 안 걸리죠. 금방 여러분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 이해했습니까?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